한번 이제 꽂히는 부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추진력 있고 오히려 과몰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흥미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. 공부할 때? 어떻게 이용하지?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네,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페라리 엔진의 자전거 브레이크. 긍정적인 면도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ADHD랑 제일 관련 있는 것이 공부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잖아요. 사실은 ADHD 경향 있는 분들은 충동적이고 행동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부분들이 사냥꾼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질인데 오히려 이제 ADHD 성향이 없는 분들은 약간 농사에 잘 맞는 거죠. 그런데 현대사회로 되면서 농사꾼의 기질이 중요해지게 됐죠. 이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게 된 거죠. ADHD 특성에 맞는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ADHD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낮은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. 그래서 머리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는 거예요. ADHD 경향이 있는 경우는 이 화이트보드가 자꾸 지워져요. 머릿속에 있는 화이트보드가 작동을 안 하니까 많이 필기를 하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들을 때, 근데 요즘은 저희 공부할 때랑 좀 달라져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생겼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가 보급될 때 노터빌리티라는 앱이 생겼어요. 그건 뭐예요?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는데 녹음도 같이 진행이 돼서 내가 이 필기했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녹음이 돼요. 그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그걸 들으면서 좀 더 필기를 할 수가 있고, 요즘은 좀 더 좋아진 게 이제 크로바 노트라고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로 나오거든요. 청각으로 듣는 건 오래 걸리는데 그 텍스트로니까 쭉쭉 스크롤하다가 필요한 부분만 좀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. 저는 이제 투두리스트도 좀 많이 쓰는데 지금도 이제 투두리스트에 그냥 떠오르면 일단은 써요. 쓰고 나서 이제 시간 있을 때 언제 할지 정리를 그때 하고, 공부를 사실 하는 학생들은 매일 가는 독서실이나 이런 책상이 있으니까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거 많이 적어 놓는 게 좋아요. 포스트잇 예전에 많이 썼죠, 진짜.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좀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이렇게 책상 판이 있으면 여기 좀 붙여놓기도 하고, 집에서 어디 갈 때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현관에 이제 포스트잇 붙여둔다든지, 이렇게 자꾸 이제 시각으로 보이게 해야지 리마인드가 되면서 빠뜨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내 머릿속 화이트보드를 쓸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있는 걸 쓰면은 좋은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작업 기억이 부족한 ADHD 환자분들의 어떤 특징에 따른 이제 공부법을 또 알려주셨고, ADHD 환자분들의 특징이 또 낮은 작업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어떤 공부법이 적용을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? 일단은 이 집중을 좀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책상에 일단 다 빼야 돼요. 필요 없는 것들. 눈에 이게 걸리면은 계속 시선이 돌아다니거든요. 맞아요. 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시야에서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.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히 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의력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두 개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. 맞아요. 이런 멀티태스킹은 사실 안 하는 게 좋다. 몇 분 사이에 짧은 걸 말하고요. 만약에 이제 좀 어떤 공부를 하는데 뭐 한 4, 50분 했는데 좀 지루하다. 저는 그러면 과목을 바꾸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세 번째는 ADHD라면 사실 집중을 아예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꽂히는 거는 정말 재밌게 합니다. 흥미가 있는 거는. 그래서 저희가 페라리 엔진이라고 한 게 한번 이제 꽂히는 부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추진력 있고 오히려 과몰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흥미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. 공부할 때? 어떻게 이용하지?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뭐 미드나 아니면 좋아하는 분야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막 보는 거죠. 근데 ADHD 성향 있는 분들은 또 엄청 잘 보시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, 공부를 하는 특성 중에서도 내가 좀 좋아하는 방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상이 단기 보상이 있고 장기 보상이 있는데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보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장기 보상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단기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.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다. 공부를 몇 시간을 하면 맛있는 걸 좀 먹는다든지,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하나 본다든지, 좋아하는 예능을 한 편 본다든지, 이렇게 내가 약간 단기적인 보상을 세팅을 나와 약속을 해서 해주면은 그 흥미를 가지고 계속 그래도 할 수가 있다. 또 궁금한 게 ADHD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 진료실에서 많이 해요.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낫나? 인강 같은 거 스스로 좀 조절하면서 좀 들으시면서,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좀 강제성이 있는, 아니면 아예 스터디 같은 거를 좀 짜는 게 나은지, 아니면 또 이런 환경에 오히려 집중력이 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, 이런 공부 장소. 일단 저희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. 의도에 안 가고 혼자 공부한 애는
둘 중 하나다. 꽈탑이거나 유급이거나.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이제 자극이 되지가 않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느낌이 안 오고. 맞아.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어떤 시스템 안에 자신을 넣는 게 좋은데요.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냥 수능 공부할 때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재수 때는 이제 기숙학원을 들어간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언제 일어날지, 언제 공부할지, 언제 밥 먹을지를 하루 종일 시스템을 짜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맞아요. 저는 통제력을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자신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외부 어떤 강제성이 있는. 그 사실 ADHD 환자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이게 두드러지지 않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 공부 시간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집중력이 또 매번 다르잖아요. 그러면 오전에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그 시간은 좀 쉬고 오후부터 한다거나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루 일과를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좀 나을지. 루틴을 정하는 건 좋죠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잠을 자야지 뇌가 그래도 쉬고 에너지가 생기는데,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ADHD 약물 처방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밤을 새서 막 하시려고 해요. ADHD 약이라는 것도 어쨌든 나의 뇌의 어떤 잠재력을 좀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끌어당길 게 없죠.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사실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깨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녁이나 이제 밤에 공부가 잘 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 자극이 줄어들어서 잘 되시긴 할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피곤해서 좀 안 되는 것 같다면 빨리 주무시고 차라리 리프레시 하시고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좀 해봤는데 50분 난 약간 버겁다 하면 저는 40분, 10분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두세 시간 쭉 이어서 막 집중력 떨어지게 억지로 잡고 있는 것보단 집중적으로 한 3, 40분 공부하고 10분 딱 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는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사실 2시간 그렇게 연속으로 집중을 많이 잘 하진 못하잖아요. 다른 분들보다 어쨌든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스케줄 방법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면 ADHD 경향이 있는 분들 혹은 ADHD 질환이 있는 분들 공부법으로는 일단 작업 기억이 부족하니까 내 작업 기억을 보충할 만한 메모나 앱을 이용하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좀 자극을 좀 줄이고 정리된 공간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, 세 번째는 흥미를 좀 잃을 때가 많으시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흥미를 좀 유발할 만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. 이준영 선생님이 ADHD 관련한 컨텐츠를 막 지금 10개, 100개 준비하고 있어서요. 또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